황제에게 망언을 하고 말재간으로 위기를 빠져나가는 순발력의 대가. 바로 연희공략의 주인공 위영락입니다. 자, 그럼 실제 역사에서는 어땠을까요? 위영락은요, 청나라 제6대 황제 걸륭제의 비빈, 그러니까 후궁이자 청나라 제7대 황제 가경제의 생모인 효의순황후 위가씨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드라마에서 영락은 서기 1741년, 그러니까 걸륭 6년 2월에 궁녀로 입궁해서 걸륭 10년, 4년 만에 귀인으로 봉해지고요. 같은 해에 봉호를 받고 비인으로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都看什么看？这是紫禁城，天底下头一份尊贵的地方，岂容得你们乱看？这孩子聪明伶俐，在万寿之日费尽心思来讨我开心，人又生得标致，我看答应有点委屈他了，封他个贵人才合适。奴才多谢太后恩典。命工部尚书哈达哈为正使，内阁学士武陵安为副使，持节册封贵人卫士为令嫔。另外，让家嫔闭门思过1月，抄女则100遍。 회사로 치자면 인턴으로 입사하자마자 팀장까지 쭉 에스컬레이터를 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실제 효의순황후 역시 드라마처럼 승진이 정말로 굉장히 빨랐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자, 효의순황후 위가씨가 궁녀로 일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만으로 13살부터 17살까지의 내무부 포위 가문의 수녀, 즉 궁녀들은요, 무조건 수녀 선발에 참여해야 했고, 위가씨가 4년 만에 귀인이 됐을 때 나이가 19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위가씨는 드라마랑 마찬가지로 15세 무렵에 궁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위가씨 또한 영락과 마찬가지로요, 걸륭 10년에 빈에 책봉되는데요. 귀인이 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로 빈으로 신분 상승이요. 정말 걸륭제의 총애가 얼마나 깊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걸륭제는 효의순황후에게 다른 후궁들과는 차별되는 몇 가지 특혜를 줬다고 하는데요. 청나라에서는 그 당시 황제가 식사할 때 후궁이나 황후는 서서 황제의 식사 시중을 들 뿐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대요. 근데 걸륭제는 효의순황후만큼은 특별히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것을 허락하겠노라 이렇게 허락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특혜를 누린 것은 걸륭제의 첫 황후인 효현순황후 말고는 없었다고 하네요. 또 효의순황후의 가문을 2번이나 격상시켜줬는데요. 포위관령에 불과했던 집안이 포위좌령으로, 포위좌령에서 정식 귀족인 양황기, 만주, 기분, 니루로 격상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효의순황후는 살아있을 때 황후의 지위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청나라 왕실은 만주족만을 황후로 책봉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효의순황후는 한족이었기 때문이죠. 효의순황후가 죽은 후에 걸륭제는요,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줬고 직접 효의라는 시호를 내렸는데요. 의가 양을 뜻하고요. 고종의 연호인 건이 음을 뜻하니까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위가씨 친정의 동생들에게까지 취업 알선을 해주기도 하고 대신 빚을 갚아주기도 했대요. 네, 특별 대우 중에서도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특별 대우가 있었으니 바로 초상화였습니다. 당시 황후 그리고 황제를 제외한 다른 비빈들은요, 궁정 화가들이 초상화를 그려줬어요. 그런데 걸륭제는
영황귀비, 그러니까 효의순황후는 황후와 황제의 초상만을 그리던 화가 량세녕이 그릴 것을 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락의 소중한 그녀 부찰용음. 영락이 궁녀 시절일 때부터 이 부찰황후는 영락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많은 것을 가르쳐줬는데요. 영락 또한 그녀를 소중히 생각하고 죽은 후에도 무척 슬퍼합니다. 궁녀 시절의 영락은 주로 흰색 아니면 밝은 청색의 복장을 주로 입지만 황제 후궁이 되면서부터는 부찰용음이 많이 입었던 하늘색 계통의 복장을 주로 입는 것 또한 영락이 부찰용음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부찰용음이 준 수정 염주를 훗날 황귀비가 될 때까지도 소중히 지니고 있는 것 또한 그렇죠. 드라마에서는요, 부찰황후가 죽은 뒤에 영락이 귀인이 되지만 실제 역사에서는요, 부찰황후가 죽기 3년 전에 귀인의 책봉이 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영빈으로 승진하죠. 그러니까 부찰황후가 죽었을 당시 효의순황후는 이미 영빈의 신분이었던 거죠. 역대 청나라 황후 중 가장 많은 자식을 낳은 황후라는 타이틀도 가진 효의순황후는요, 슬하에 무려 4남 2녀를 두었습니다. 황칠여 고륜화정 공주, 황십사자 애신강라 영로, 황구녀 화석화각 공주, 황십오자 애신강라 영염, 훗날의 가경제죠. 황십육자와 황십칠자 애신강라 영린. 첫 임신 때부터 황십육자 때까지는요, 거의 매년 임신을 한 거예요. 와, 아니 금술이 얼마나 좋았던 거예요? 어우, 막 느껴진다, 그죠? 그 중에 3년 만에 천연두로 사망한 황십육자의 안타까운 사연도 숨어 있었습니다. 슬픔을 딛고 낳은 황십칠자 애신강라 영리는 주색에 빠져 살면서 민간인을 폭행하는 등 안타깝게도 걸륭제의 아들들 중 가장 막장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위영락의 실제 주인공 효의순황후의 이야기를 만나봤는데요. 드라마 연희공략에서 연희는 위영락이 후궁이 된 후에 거주지인 연희궁에서 따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효의순황후가 거주했던 궁의 이름은 저수궁이었죠. 연희공략에 담긴 걸륭제와 황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중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중드에 대한 사소한 궁금증부터 드라마 배경 지식까지 중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중드가을과